전해드린 대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그동안 침묵해온 범행 동기와 관련해 입을 열고 있다고 합니다. 아들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족 측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입장이라고 해요. 아니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예. 그다음에 자기가 살던 아파트에 폭발물 대량으로 설치해놓고 타이머까지 설치해가지고 그 아파트 주민들 살해하려고 그럽니까? 그다음에 제가 유족들 입장문 읽어봤더니 저 범인이 심지어 며느리 그다음에 손자까지도 살해하려고 했다. 그런 입장문 제가 봤거든요. 말이 되는가? 그다음에 저 사람이 살던 데가 어떤 데입니까? 아파트에 살았는데 몇 평이냐면 70평짜리 아파트에 살았어요. 혼자 살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자기 아파트였습니까? 전처명의 아파트였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면은 가족들이 할 만큼 다 한 거 아닌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저 범행 날짜가 지난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무슨 날이었습니까? 그날이 저 범인의 생일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아들이 이혼당한 아버지 생일이라고 그 자기 손자들까지 다 모아놓고 할아버지 생신 축하합니다. 그렇게 생일 파티하던 그 자리에서 아들 죽이고 손자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닌가. 더군다나 월요일에 그 다음 날인 월요일에 저 피해자가 미국으로 출장 가려고까지 했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출장 준비하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생신 위해 가지고 잔치까지 했는데 그런 아들을 살해한 겁니다. 저런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사람인가? 어떠한 변명을 해도 우리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이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교수는요. 60대 남성의 범행에 일종의 망상적 의도가 있었을 거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자신의 생일이고 무엇인가 행사를 할 수 있는 날이고 그다음에 그 손주한테 아버지가 어떤 잘못을 그 잘못은 자기한테는 잘못이죠. 범인의 일종의 망상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주 대상한테 어떤 고통을 주기 위해서 그 대상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그 고통을 주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 범행 당시 상황을 두고도 60대 남성은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유족 측, 이 며느리와 두 손주도 살해하려고 했다. 이런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족 측의 주장이 맞는다면 피의자에게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클 텐데 이 진실을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일단 유족 측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요.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충격 자체가 클 것이고요. 그 상황 자체를 진술하는 것도 힘들겠지만 매우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총기를 발사했고 아들이 숨져가고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며느리와 아들들은 방에 대피를 했다는 겁니다. 그 방문을 열려고 계속적으로 시도를 했고 또 제3자에게 또 총기를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제 전체적인 상황상 며느리와 아들까지도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 행위들이 있었다는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의 아들에 대한 살인죄와 함께 실제 며느리와 아들까지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살인 미수죄가 당연히 추가될 거고요. 애초부터 이제 그걸 예비했다고 하면 살인죄 예비 음모까지 지금 이미 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의 범죄 혐의 외에도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60대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는 이 유족의 뜻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런 사람들 신상 공개는 낱낱이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 유족들 입장문 제가 읽어봤거든요. 뭘 걱정하느냐. 쉽게 말하면 그 피해자의 아이들, 굉장히 어린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아버지가 사망하는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돼서 그 사진들이 막 떠돌아다니면 그러면 그 손자들, 그 아이들 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그 충격이 크지 않겠는가. 그게 아주 가혹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는 그 범죄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유가족들을 위해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일리가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보호되어야 될 사람들은 그 유족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총기와 폭발물 제작과 관련한 이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삭제, 차단 작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그동안의 삭제 조치를 해도 불법 영상물들이 반복해서 유통이 됐다고 하는데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제 경찰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런 사제 총기라든가 폭탄 제조법의 유통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고 실제 그걸 제작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 단속을 통해서 적발하는 행위를 계속 해오고 있었지만 예. 근본적 단속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사이트를 둔 경우에는 실제 직접적인 삭제 조치까지 이루어지는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 정부 당국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총기 제작법 유통을 차단하는 것, 그리고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제조법을 유포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이 사전 단계에서 예방하기 위한 조치 플러스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